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카르트 수학책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데카 수학 동아리를 이제 저희가 오픈하게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간단한 Q&A를 이제 준비해 봤습니다. 아, 네. 데카 수학 동아리는 특강이 아니고 이것을 직접 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활동? 그야말로 우리가 학교나 그런 데서 동아리를 하잖아요. 그쵸. 그 동아리하고 같습니다. 네. 같은데 이제 수학이 접목이 된 거죠. 우리 동아리 종류가 뭐뭐인지 아세요? 너무 많아요. 역사 수학, 뭐 떡볶이 수학 어휘 동아리. 탐정, 탐정단. 아, 맞아요. 저는 이제 떡볶이 수학. 떡볶이 선생님은 수학. 텃밭? 텃밭. 아니 근데 이제 다른 분이 한다고 하시면 네. 이제 예를 들어서 텃밭 동아리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텃밭을 해서 어떤 채소를 기른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걸 하는 활동 안에 수학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수학이 없는 거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더 힘들다고요. 그지?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드로잉 할 때도 수학이 들어가고, 네. 우리가 이제 저널도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도 하는 네, 활동이 맞아요. 있죠. 네. 영화 동아리도 있고, 뭐, 그 여행 동아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과 수학을 접목하는 그런 특별한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수학을 접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네, 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어쨌든 인솔하는 지도교사님들이 필요하시잖아요. 지도교사는 한마디로 그냥 그 인솔자예요. 지도교사고, 우리가 이제 동아리가 구성이 되면 동아리원들이 활동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텃밭 동아리를 해요. 그러면 텃밭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한번 경험이 있어야지. 생전 처음 일단은. 텃밭을 하는데 아이들 데리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맞아요. 그래서 텃밭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이제 뭐 어떤 모종은 언제 심고 그다음 물은 얼만큼 줘야지 되고, 뭐 어디 가면 싸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흙은 또 어떤 흙을 써야 되는지도 좀 알아야 그러니까 이제 되고. 그런 거에 들어있는, 이제 그런 것밖에 몰라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들어있는 수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콕콕 찍어 드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있으신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경력보다도 수학에 대한 경력은 텃밭에 대한 없어도 돼요. 예, 그쵸? 없어도 되는데, 네. 일단 뭐 동아리를 좀 인솔해 봤다거나 네, 이제 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좀 낫겠죠. 네, 아이들하고 네.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경험이고, 평소에 본인이 좋아하셨던 거, 그다음 해보셨던 거,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는 뭐 닥터 수학 동아리 이런 것도 할 거거든요. 의사 선생님 지원하세요. 그러니까 예, 그런 뭐 업종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런 기회에 아이들하고 그 의사가 되려면 그 안에 어떤 수학적인 의학 활동이나 네. 그런 거 할 때, 진료나 이런 거 할 때 그 안에 이제 어떤 수학이 들어있나. 예. 약사 동아리 괜찮습니다. 또 생각나신 거, 그죠? 근데 드로잉도, 이렇게, 거기에 뭔 수학이 있어? 이럴지 몰라도, 연필 하나 고르는데도, 2비, 4비, 뭐 8비, 온갖 비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안에도 이미 다 수학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연필을 깎을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요. 연필 한 자루를 깎는데 몇 분 걸리는. 그렇죠. 10자루를 깎으려면 몇 분이 걸리는. 그리고 연필을 깎으시다 보니까 꼭 칼로 이렇게 연필을 깎으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각도도 있죠. 그렇죠. 보면은 각도도 보통 있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어떤 일에, 내가 하는 일에는 수학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저희 눈에는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수학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경험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좀 좋아하는 활동,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수학적인 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거니까, 일단 내가 뭘 좋아하나, 네. 또 뭐를 좀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취미 활동을 평소에, 그러니까 직장하고는 다른 어떤 취미 활동이 있다. 근데 그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셨을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도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접목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재미있는, 세상에 없는 이제 그런 수학 동아리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가장 그 좋은 반응이었던 것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었어요. 당장 우리 학교에 이것을 적용하고 싶다 하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셨고, 너무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요즘에는 초등학교, 우리가 이제 이 동아리가 초등학교 대상은 아니거든요.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성인들도 있고 다양한 그러니까 초등학생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네, 유아는 조금 힘들죠. 저희가 동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엄마랑 같이 오거나 해야 되는데 인솔하는 게 힘들어서 일단은 초등학생부터 하는데,
네, 그런 활동을 초등학생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러면 중학교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 동아리를 만들 때도 내가 해본 거 또는 봤던 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근데 그런 활동을 학교 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학교 생활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무슨 특강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각을 딱 짜서 뭐 첫 회차에는 어떤 얘기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강의가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니까. 어른도 있어요. 어른들도 계시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이 분야에서 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라든가 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막 몇 차시에 나눠서 수업을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워크지가 있긴 있는데 그 워크지는 정말 활동 기록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풀고 뭐 답 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포트폴리오 같이 네, 일기 같이 네.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무엇보다 되게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재밌겠다는 얘기 너무 많이 네. 들려오고 그런 것을 꿈에서는 봤지만 이걸 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처음이다. 그쵸.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또 어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 전에 왜 우리 미술 수학 수업하는데 어른도 좀 배우면 안 되겠냐고 네, 하시면서 네, 네. 이제 오셨던 선생님도 계시는데 이렇게 어른들도 새로운 걸 뭔가를 좀 배우고 싶고 정말 그 활동에도 수학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너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동아리에 참여하셔서 그 활동을 하시고 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본인이 또 그 다음에 뭔가 확장해서 다른 걸 해보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고는 싶은데 그쪽에 아직 이제 해본 적은 없고 관심은 많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보조교사로 그렇죠. 활동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자원봉사인 거죠. 네, 그다음에 다음에 2기 때는 이제 본인이 지도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지도교사님이 그냥 그 자원봉사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 보조교사님만 자원봉사가 되겠죠. 그렇지만, 네, 그 지도교사님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동아리 회비를 받잖아요. 네. 물론 현장을 가게 되면 뭐 교통비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별도지만, 그러니까 제가 기본 그 회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일정 부분을 그 선생님한테 드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냥 자원봉사는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런 말도 들었어요. 네. 이런 프로그램이 국제학교에 있대요. 네, 외국에도 많이 있는 거고 국제학교에 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직접 국제학교 안 다니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경험을. 근데 거기에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씀도 들었거든요. 국제학교 안 다니면 잘 모르지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굉장히 네. 진취적이고 그냥 되게 외국에서는 되게 많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낯설어서 그렇지 저는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맞아요, 선생님. 이제 저는 얼마 전까지도 초등학생 학부모였잖아요. 근데 보면 학교에 이제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도 뭐 이렇게 큰 소리로 못 내는 애들은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소규모 동아리들이 동네에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해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오프라인으로 네. 하셔도 돼요. 네. 마음 맞는 이제 분들끼리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우리 이런 동아리를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드려도 되는 네, 거고 네, 네, 네. 저희가 제안한 거 이외의 것도 훨씬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몇 명 모아서 같이 한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초가 되면 동아리 모집을 하는데 네. 못 들어간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근데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아니면 또 거기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없어 학교에는. 근데 우리 수학 동아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학교 아니냐 바뀌냐 이런 경계가 없고요.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서 하는 거고 네. 수학 책방에 있으면 수학 책방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아이들의 경우가 그렇고 성인들도 이제 취미로 보통 보면 수학 책방에서 이제 북클럽을 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읽고 쓰고 말하고를 떠나서 조금 더 활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여행 동안. 액티브하게. 저 텃밭 안 시켜주면 나 여행 동안이 하냐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직접 사실은- 현장을 가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맞아요. 이제 독후 활동이거든요. 네. 어떠한 위인에 대해서 수학자에 대해서 잘 얘기를 읽어봤는데 그 수학자의 고향이 궁금하다. 그쵸. 네, 그쵸?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석굴암에 수학이 들어있다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다. 불국사 또 한번 가봐야죠. 가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이게 우리가 독후 활동이라고 하는 게 읽고 쓰고 말하고 토론하고 그림 그리고 편지 쓰고 너무 이게 앉아서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말고 더 넘어서
조금 더 활동적으로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개척해보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떡볶이 동아리거든요, 제가. 제 레모네이드는 동아리에서는 언제 하나요? 제 동아리에서는 영상도 찍을 거예요, 아이들이. 네. 같이 공유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활동이 보통 보면은 보고서나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보고서만 있는 건 아니고 보고서도 있지만 그게 결과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플리마켓 동아리다 그러면 마켓을 여는 거예요. 계속 회의를 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플리마켓을 어떻게 열 것인지 계획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날 다섯째 날이 그러니까 축제일이거든요. 그럼 우리 동아리 축제가 발표회도 있어요. 하는 거죠, 선생님? 네, 발표회도 하고 이쪽에 영상 돌아가고 음악 멋있다. 나오고 이제 낭독이 들리고 그쵸. 네, 근데 이쪽에서 우리 떡볶이 팔고 책방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장소를 빌려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홍은 그 청소년 문화관인가 네, 네. 센터 같은 게 있죠. 우리가 작년에 같이 허벅했던. 네, 같이 했던 네. 그분들한테 아직 허락을 받거나 한 건 아니 미리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네. 잘 해주실 거라고. 아니, 믿고. 그럼요. 또 방법은 또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장소를 빌린다든지 날씨 네. 좋으면 뭐 야외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축제의 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떡볶이 팔고 그 다음에 또 굿즈도 아이들이 만든 거,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죠. 막 이렇게 드로잉 수학 동아리에서 드로잉을 한 어떤 작품들을 거기서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네. 텃밭에서 상추, 상추를 모종을. 그렇죠. 유기농이에요. 그러네. 그런 거를 판매한다든지 그런 경험이 그 안에 수학이 들어있어요. 네. 어떻게 들어있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1기를 통해서 좀 다듬어지면 2기, 그렇죠. 3기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경험을 축적하려고 해요. 그 수학을 하면 보통 되게 잘해야 된다. 수학 문제를 되게 잘 풀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같은 걸 되게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수학 동아리에서 이제 마지막에 발표회 같은 걸 할 때 거기서도 너무 잘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를 하는 같이 게 의미가 공유한다. 있습니다. 그럼요. 이런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수학은 자꾸 이제 결과를 가지고 1, 2, 3 이제 순서로 매기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 갖지 마시고 우리가 했던 동아리 활동을 다 같이 공유하는 그 자리에서 딱 기쁨을 느끼는 이제 그런 걸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동아리는 점수 매기진 않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동아리인 거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활동은 이제 지금 이제 회원들한테는 이제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고 네. 이제 우리 책방에 있어서는 우리 책방만이 할 수 있는 이제 고유한 컨텐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근데 우리 책방 지기들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함께 만드는 생각이 탄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고 뭔가 수학을 이제 즐기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 네. 하는 게 가장 큽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문화를 만들고 싶다. 네, 문화를 만들 이렇게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함께 하는 분들하고 되게 재밌게 하고 싶은 거지, 뭐,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끼어드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하고 싶으면 같이 따라하기. 네,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고, 네. 근데 정말 즐기는 게 중요한데, 즐겨야 잘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요. 네. 즐기지 못하면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 즐거운 시간들이 누적이 됐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되게 궁금하고,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수학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못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잘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즐기는 방법을 통해서 잘할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면서 느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게 중요한 얘기는 다 마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데카의. 이런 큐카드. 네. 원래 우리 큐카드 있었어!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그렇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거 뭐 하나 들고 있으니까 좀 더 있어 보여서 있어 저희가 보여요. 이거 들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와,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왜요? 사람이 하나도 안. 우리 중간에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손님이다. 이렇게 그러려고 하려고 했는데 했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 다음에 좀 한번 오세요.